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일요일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제가 최근에 대한전선이 지난번에 유상증자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바닥권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위의 고점 2,200원 정도의 당일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또 한 달 이상 또 장기적으로 지체를 하고 지난 그 5월 초에 다시 또 장대 양봉으로 2,400원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그때만 해도 곧바로 상승으로 연결될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되면서 다시 또 주가가 시원스럽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상승으로 갈 만한 재료가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과연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중시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목을 대한전선 상승이 늦어지는 이유에 외국인들 매매에 너무 속지 말고 이용하자, 이런 주제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냐면 이 대한전선이 최근에는 이 상승에 대부분 이 키대를 그 상승의 그 관건이 외국인 매수가 계속 살아나느냐 이 여부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교묘하게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에 그 대략 2,000원 정도 하회하는 듯하면 강력하게 매수에 들어왔다가 2,200원 선에서 매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한전선도 우리가 순수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면 우선 증자하고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하는 점 하나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지난번 5월 초에 바닥권으로 여겨졌던 증자 이후에 대량 그 상승을 통해서 차익 매물이 대규모로 포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양봉으로 돌파했던 그 배경도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하는 점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강력한 매수 기반이 조성이 됐었고, 또 최근에 이제 원전 사업 재개 기대감이라든가 또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전력 쪽에 집중적인 투자 확대 기대감, 이런 걸로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 2,400원에 돌파했을 때만 해도 무려 당일날 10%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2,400원대에서 무려 5억 주가 넘는 그런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2,400원에서 2,500원대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매물대를 지난번 돌파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일날 10% 정도 10% 이상 반등을 하게 되면 지난 5월 16일 같은 때도 2,200원에서 주가 상승이 무산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상승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좋은 호재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도한 증자라든가 액분을 통한 물량 부담으로 바닥권 유상증자 1,000원대 유상증자 했던 이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 물량이 과다하다고 하는 점이에요. 더군다나 코스피 200 종목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종목의 여타 다른 종목들처럼 공매도가 불가한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물량을
개인의 매수만으로 충분히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섣불리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많이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우리가 2,400원에서 2,500원 이 무한한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외국인의 매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요거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박스권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의 이 매매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요 내용만 한번 살펴만 보아도요. 지금까지 보면 2,200원에서 2,400원 돌파할 때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40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5월 초였는데요. 한번 매수를 한 다음에는 일주일 연속에서 순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2,000원대 근접하면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매수한 다음에 일주일 이상은 또 순매도를 계속하고, 그때마다 우리 개인들은 계속해서 속아갖고 또 그 기대감에 고점에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패턴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이요. 외국인들이 이 지금까지의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연속해서 순매수가 나오기 쉽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 지난 주말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우리가 또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강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2,200원, 2,300원대 포진되어 있는 매물이 필연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도 과감하게 요때 요 시점을 단기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하고, 또 반대로 외국인들처럼 2,000원대 근접을 하면 다시 또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현재의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이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2,400원, 2,500원대의 매물이 그만큼 주가가 장중에 15%에서 20% 상승할 때 쏟아졌던 장중의 매물이 5억 주가 넘었다고 하는 점으로 볼 때 어차피 이번에도 2,200원, 300원대 누적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쏟아질 수 있는 매물들을 과연 장대 양봉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출현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잘 관찰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분간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2,000원에서 2,400원대 요 박스권 매매에 치중한다는 점을 잘 명심을 하셔가지고 개인들도 그러한 패턴에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주말 간략하게 외국인의 매매 패턴과 관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점을 그 주안점을 둬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